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지병을 가진 여자 주인공이 음식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삶이 호전되는 일상을 담은 만화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무기마키는 38살의 독신 여성으로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교원병 환자입니다. 완치가 어려워 평생 함께 해야 하는 이 지병 때문에 금방 지치기 쉽고 병에 걸린 이후로는 일도 생활도 바뀌어 곤란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다니던 건축 관련 대기업도 그만두고 작은 디자인 사무소에 주 4회 출근하는 단순 사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다정한 집주인 스즈씨와 스즈씨네 집에서 살림을 돕는 츠카사를 만나고 그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약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마키는 이전보다 자신의 몸 상태와 기분을 더욱 잘 살피며 호전되어 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선은 음식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질병 증상을 개선하는 요법을 의미합니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의미의 약식 동원이라는 말도 작품 초반에 등장하죠. 만화는 2020년 3월부터 연재를 시작했고 지난달 10월에 일본에서 6권이 발매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 4월에 드라마화도 되어 9화 분량의 NHK 드라마로도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은 사쿠라이 유키도 1987년생으로 주인공 무기마키와 같은 38살의 나이인 점도 특징적이었죠. 현재 한국에는 5권까지 발매되었고 저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구매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작품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니 아직 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품 초반인 1권 2화에서 약선에 대한 소개와도 같은 대사가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닭고기는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위장에 부담이 안 가고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감기에 걸려서 으슬으슬할 때 좋아. 망가닥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고 양배추가 또 위장에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고. 이번엔 마지막에 연근을 갈아서 넣어봤어. 목에 좋다고 하잖아. 저도 집에서 식사를 자주 만들어 먹는 편이라 요리가 등장하는 만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약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만화는 오랜만이라 초반에 이 부분을 보면서 전권을 사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처럼 똑같이 따라하며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상상력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무기마키가 약선을 알게 되고 빠져드는 초반, 혹시라도 독자들이 약선을 맹신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경고를 주는 점에서도 작품의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무기마키처럼 츠카사를 통해 약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의 가족들이 츠카사를 찾아와 따진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하며 지병 때문에 먹어야 하는 약도 끊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린다며 만약 증상이 악화되면 츠카사에게 책임을 물을 테니 그렇게 알라며 윽박을 질렀죠. 약선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할머니와 그걸 또 약선을 알려준 이웃에게 따지러 온 가족의 잘못이 있다지만 츠카사는 그 뒤로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약선을 알려주지 않으려 조심하게 되었다는 과거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선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으면서도 경계하는 마음도 주고 싶은 작가의 다정한 듯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죠. 정말 아플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겠지만 일상 속에서 약선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작품 속 인물들의 모습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약선에선 식재료가 가진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차게 하는 성질을 5단계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성, 온성, 평성, 한성, 냉성 이렇게 5단계고
몸을 뜨겁게 하는 열성에는 시나몬, 중립적인 평성에는 매실과 쌀, 몸을 차갑게 하는 냉성에는 흰 깨가 있는 시기죠. 목이 막히는 몸이 차면 안 돼서 아침엔 몸을 차게 하는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좋아지는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 몸이 찬 사람에게는 보이차나 홍차,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제스민차나 우롱차를 베이스로 만든 차도 좋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티타임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몸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콩나물은 몸에 쓸데없는 수분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챙겨 먹으면 좋다. 기의 순환에는 걷는 게 좋다는 내용 등도 보면서 평소에는 생각 못 해봤던 관점이라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날 먹을 음식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날 마트에서 때마침 저렴하게 파는 재료를 사와서 활용할 수 있고 우연히 먹방이나 SNS에서 본 음식이 끌려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쉐이크를 만들어 마시는 걸로 식사를 끝낼 수도 있겠죠.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는 그 과정이 목적이라기보단 수단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작품을 보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고픈 배를 채우고 필요한 영양소를 기계적으로 채우고 자극을 느끼고 누군가와의 만남 중에 공백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식사를 대한 게 아닐까 하고요. 먹은 건 곧 내 일부가 되는 만큼 좀 더 내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관점으로 음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덕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독오독에서 다룬 만화 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둘 다 남들만큼 일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음식으로 행복을 찾는다는 점에선 비슷해 보입니다. 작품의 분위기와 톤은 아예 다르긴 하지만요. 저는 여전히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끌리는 대로 먹을 때도 있지만 작품 속 약선에 관한 내용들을 보며 작품을 보기 전보다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전에는 그냥 참으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는 증상들을 주목하고 이럴 때 필요한 음식은 어떤 걸지 생각해보는 과정 속에서 작품 덕에 얻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음식만으로 약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잘 먹으면 분명 약이 되니까요. 작품에서 계절의 변화를 의식하며 식재료를 고르는 모습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연주의를 긍정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된 생활에 대한 고민과 깊이가 느껴졌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된 생활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등 계절의 변화를 의식하고자 노력합시다. 봄, 실내에 틀어박히게 하는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은 신진대사가 높아져 몸도 마음도 활발해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참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이 시기에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잘 배출해두면 여름철에 컨디션 난조나 피부 트러블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어 봄에 먹으면 좋은 식재료로 양파, 시금치, 노회콩, 부추, 죽순, 바지락, 두릅, 감귤류를 나열하며 언급하죠. 또 작원에서 치카사가 무기마키의 동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잎새버섯 튀김, 누에콩 튀김, 유채나물 두부무침, 맑은 도미국, 도미튀김, 죽순밥을 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죽순과 유채나물처럼 쓴맛이 있는 채소는 봄에 일어나는 마음의 열을 끄는 효능이 있고 제철인 참돔은 뼈까지 육수로 내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죠. 장마철에 대비해 수분 대사를 촉진시키는 누에콩도 더해봤어요. 이렇게 몸에 맞는 식재료를 먹어두면 다음 계절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계절마다 식재료를 잘 섭취하면
1년 내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병에 있는 사람도 작년보다 몸이 좋아졌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또 없잖아요. 이 말을 들으며 무기마키는 그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웃습니다. 저도 제철 생선, 제철 과일, 제철 나물 등 제철 음식을 최대한 잘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영양소적인 측면 외에도 그 계절이기에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꽉 찬 맛이 더더욱 포만감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계절의 변화를 의식하며 식재료를 고르고 사고 만들고 먹고 정리하는 과정은 스스로에게 테라피의 일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품은 자연의 힘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행위의 가치를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소비라는 손쉬운 선택 대신 굳이 돌아가고 번거로운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가치와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3권에서 츠카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도 헤어지고 번듯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여기저기를 떠돌 때 스즈씨를 만나고 스즈씨네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게 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스즈는 어지러운 마음을 안고 떠도는 츠카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곶감 먹을래? 자연의 단맛은 마음을 풀어주거든. 감은 몸을 차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에 말린 걸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청년도 한동안 여기서 햇볕에 몸을 말리다 보면 딱 적절하게 맛이 들지 않을까? 단지는 햇볕이 참 잘 든다고. 이 말을 들은 츠카사는 눈물이 핑 돌며 곰팡이가 슬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말하며 받아들입니다. 일하지 않는 남자 츠카사와 일하지 못하는 여자 무기마키는 스즈씨를 만나며 건강한 일상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참고로 츠카사는 회사를 다니지 않을 뿐 종종 부업도 하고 스즈의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며 단지 내 노인들의 전자제품 관련 문제나 장 보는 걸 도와주고 집 곳곳을 고치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햅쌀과 복숭아, 직접 만든 반찬, 옥수수 등과 같은 식재료를 나눠받기에 그의 친절은 노동이나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보는 만화 제목은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입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함께 나열했죠. 작품에서 약선 외에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무기마키가 잠자리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기마키는 언제나 구깃구깃한 모습으로 이불 안에 감싸져 있습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무기마키이기에 개인의 내면과 상황, 자신을 둘러싼 인물들에 의한 스트레스에 지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 듯 보이더라도 오롯이 혼자 있을 때에는 그저 기운이 없고 구겨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예전엔 무기마키는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원병에 걸린 이후 지금은 그럴 기력도 체력도 없고 뭐라고 따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은 이어져 있다는 걸 몸이 아프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일권에 등장하는 말처럼 지병은 무기마키의 일상뿐만이 아닌 마음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우울하면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면 우울합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무기마키는 약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도 최대한 컨트롤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전에 비해 노력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만 같은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무기마키가 구겨진 채 잠자리에 있는 모습에서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우울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에 이사 오기 전에 무기마키는 몸이 안 좋은 와중에 벽에 부딪히면 우울감이 바닥을 치며 죽고 싶다는 말까지 입 밖에 냈습니다. 과거 대기업을 다니던 시절에 무기마키의 어질러진 집이 회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집안에서 힘든 표정을 하며
이대로 죽으면 내 장례식은 몇 명 정도 올까? 라는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목이 막히는 지병 때문에 힘들었을 때 우울증 약을 먹기도 했죠. 작품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과거 모습을 독자 입장에서 보자면 1권에서 5권으로 흘러가면서 목이 막히가 전에 비해 분명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벽에 부딪히며 상처받고 좌절하는 목이 막히를 응원하게 됩니다. 목이 막히가 앞서 언급한 과거를 회상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단지에 이사온 뒤로 자신이 죽은 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만큼 분명 호전되었죠. 지금의 목이 막히에게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 적게 벌더라도 적게 일하고 도심에서 떨어진 오래된 단지에서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목이 막히의 상황을 아는 집주인 할머니 스즈씨는 목이 막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말도 있잖아. 행운이 찾아왔을 때를 위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도록 해. 작품에서 목이 막히가 약선 음식을 행복한 표정으로 먹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지만 기분 좋게 푹 잠에 들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모습은 좀처럼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목이 막히는 분명 전보다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울에 휩싸입니다. 행복은 잘 먹기만 한다고 오지 않죠. 그 언젠가 행복이 올 것을 기다리며 잘 먹고 잘 자다 보면 어느새 와 있을지 모른다고 작품의 제목은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작품 덕에 처음 알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에 견디는 능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출판사 편집자인 아오바와 목이 막히가 같이 식사를 할 때 아오바는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참마 요리를 한 이야기를 하며 회사에서 싫은 일이 있으면 참마 요리를 먹고 싶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아오바는 작가와의 미팅이나 문장을 쓰는 일은 잘하지만 계산이나 숫자에는 잔실수가 많아서 아무리 조심해도 나아지질 않는데 그래서 지적받고 혼나면 그냥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말이죠. 그래서 참마 정식을 먹는 의식은 아오바에게 있어 힐링이 아니라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아오바는 능력은 보통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40을 넘기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은 불가능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그의 목이 막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자신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사회는 생산성이나 향상심이 있어야 인정받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열심히 살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주눅이 들어버린다고 하죠. 아오바에게 더 잔실수를 줄일 수 없냐고 목이 막히에게 좀 더 기운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냐고 책망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목이 막히가 이불에 쌓여 죽음을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렇게 몸이 아프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시작해선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목이 막히의 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목이 막히는 무리하며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죠. 여전히 주눅드는 일은 많지만 과거에 비해 목이 막히는 덜 아프고 더 행복합니다. 만화 5권 표지에는 감당이 되지 않는 나날을 버티게 해주는 힌트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위기나 고난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것, 평소와 같은 일상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답답한 날에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하면 기분이 풀린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따뜻한 아침을 먹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넣는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의 기운이 활발해지는 걸 느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버티게 하는 힘은 될 수 있겠죠. 저도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땐 라구 소스나 카레를 한솥 끓이기도 하고
헬스장에서 늘 하던 운동을 좀 더 강도 높게 해보며 돌파구를 찾아보았기에 저 감당이 되지 않는 나날을 버티게 해주는 힌트라는 말이 공감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만의 힌트는 무엇일지 궁금해지고요. 작품 속에서 어느 날 무기마키는 과거 일했던 대기업의 영업부 동료가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을 옛 직장 동료에게 받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옛 직장 동료와 재회하고 그 당시 무기마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영향이 있어 무기마키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직장 사람들이 뒤늦게 알았다고 전달받습니다. 그와 함께 옛 동료로부터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들은 무기마키는 지금보다 무기마키의 능력도 살릴 수 있으며 월급도 오르고 생활도 편해지는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기마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큰 회사를 다닐 때보다 수입이 턱없이 낮고 단순 사무 업무만 하더라도 지출을 줄이느라 백화점에서 파는 립스틱이나 고급 올리브유를 사기에도 망설여져 금방 포기하고 말더라도 지금이 좋다고요. 제안한 옛 동료에게 몸에 좋은 카레를 선물로 담아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며 무기마키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 난 지금 죽이 좋아. 심심하고 묽고 따끈따끈 포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에 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무기마키가 그렇게 고생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에게 적절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은 작품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3권에서 무기마키가 일을 쉬는 수요일에 만나면 푸념이 긴 친구에게 보자는 연락을 받습니다. 미안하다며 거절하는 무기마키에게 친구는 남편이랑 이런저런 일이 있어 속이 너무 답답한데 무기마키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면 기운이 나더라며 전화하자고 하는데 그마저도 거절하죠. 수요일엔 몸을 쉬게 해주기 위해 쉬는 날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전화도 하고 싶지 않아. 정말 미안해. 라는 답장을 보내면서요. 이후 친구에게 답이 오지 않는 휴대폰을 보며 무기마키는 다정함에도 체력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건 힘들다고 몸이 호소하고 있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에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작아진 게 아니라 이제야 겨우 스스로를 소중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자고 하면서요. 디자인 사무소에서 만난 동료들, 그리고 단지로 이사 온 뒤 새롭게 알게 된 스즈씨와 츠카사를 비롯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무기마키는 그렇게 자신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행복이 뭔지 자신의 의지로 분명히 느끼고 생각하며 찾아가면서요. 이 만화를 그린 작가 미즈나게 토리는 본래 기모토 히와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소녀 만화로 데뷔한 이후 여성 잡지로 옮겨 결혼과 돈을 테마로 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다 필명도 그림체도 모두 바꾸고 심기일전으로 새로 시작한 게 바로 이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 만화라고 하네요. 작가도 면역질환 중 하나인 쇼그렌 증후군 환자이며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 또한 무기마키의 교환병처럼 원인이 불명확하고 완치가 어려워 증상을 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모토 히야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개인 사이트를 보면 투병 일기도 볼 수 있죠. 작가가 약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에 신경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에 때마침 작품을 가져간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약선책이 소개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그 책에서 지식을 얻고 자신에게도 시험해보자고 한 게 약선과의 만남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죠. 1권 이야기의 초반에 무기마키가 스즈씨가 건네준 물을 먹고 두통이 낫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작가 본인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약선의 효과를 믿게 되었다고요.
주인공 무기마키와 마찬가지로 지병이 있어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약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는데 취미 정도의 온도로 실천해 나가면 오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작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선 직접 만들어 먹은 약선 음식 사진들도 다채롭게 볼 수 있고요. 작가도 인터뷰에서 힘내지 못하는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실망하는 건 본인이라며 자신도 병에 걸렸을 때 그런 자신이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도 이리저리 궁리해보는 거에 따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말에서 작품 속 무기마키를 관통하는 듯 느껴졌고요. 지금의 작가에게 있어 제일의 취미는 온천과 약선인데 매일을 평온하게 즐기는 느낌으로 그려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작품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선을 넘지 않는 이웃과의 적절한 거리감, 오래된 물건을 수선해서 쓰는 방법, 해롭지 않은 벌레와 함께 살아가는 법, 절약하는 방법 등 다양한 힌트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상권 표지에도 써져 있던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 그런 메일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과 같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그런 메일이 있기를 바라며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를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